과일에 당이 많아서 살이 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일 식사를 하면 살이 빠집니다. 네, 저를 만나서 이제 책을 읽고 또 상담을 받은 분들은 정말 안 빠지던 그 산후 그 살 있죠? 아기를 낳고 또 별의별 다이어트를 막 다 했는데도 안 빠졌던 살, 뭐 15kg, 20kg까지 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몸이 특이해서 과일 식사를 하고 살이 빠진 걸까요? 네, 과일의 당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일의 당분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쌀밥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쌀밥은 쌀 안에 수분과 포도당, 분해되면 포도당입니다. 다 100% 포도당이죠. 자, 그런데 과일은 90%가 수분이고 이 10% 많으면 15%를 당분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이 당분도 또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포도당, 과당, 자당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 포도당이 차지하는 것은 과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냥 평균적으로 한 30%, 3분의 1 정도예요. 자, 그럼 쌀밥과 비교했을 때 과일에 들어있는 이 단위 무게당 당분의 양은 쌀밥보다 훨씬 더 적은 당분이 차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과 100g 안에는 약 10g 정도만 당분이에요. 500g을 먹으면 50g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밥 한 공기를 먹으면 한 130g 정도를 먹으면 한 70에서 80g이 또 당분입니다. 밥 한 공기를 먹는 것, 사과 500g을 먹는 것. 네. 보통 이제 밥 한 공기에 훨씬 익숙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반찬도 여러 개를 먹으면서 쌀밥을 먹을 경우에 훨씬 더 당분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과일로 그만큼을 먹으려면 500g 또 수박 같은 경우는 100g당 5g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박은 거의 뭐 1kg를 먹어야 쌀밥에 들어있는 당분을 먹는 정도인데요. 과연 살찌기 쉬울까요? 네, 절대적인 양으로도 쌀밥이 과일보다 훨씬 더 당분이 높습니다.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 지방간,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쌀밥, 떡, 빵, 국수, 우동, 라면 이런 음식이지 과일을 좋아해서 당뇨 전 단계가 왔다? 한번 찾아보세요. 저에게 그런 분 계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과일을 하루에 1kg씩 먹어서 당뇨 전 단계가 오신 분 저는 아직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정제탄수화물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일로는 살찌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쌀밥으로 다이어트 실패하신 분들은 과일밥 드셨을 때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당에 대한 논란, 제가 아주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이 과일의 과당 때문에 중성지방을 합성해서 지방간을 만들고 우리 몸에 아주 해로움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제가 아주 설명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당 하면 과일에서 유래돼서 프룩토스, 과일, 프루트에서 유래돼서 과일의 당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옥수수를 통해서 또 여러 화학 구조를 바꿔서 액상 과당을 만들었습니다. 과일의 과당과 화학 구조가 같아서 과당이라는 이름이 지어져서 화학적으로 만든 액상 과당과 과일의 과당을 보통 일반 영양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똑같이 바라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화학적으로 만든 액상 과당, 우리 몸에 당연히 순간적으로 당 수치를 많이 급격히 올리고 또 순간적으로 음료수나 어떤 단 음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 몸에서 혈당과 또 간에 쌓일 수 있는 형태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이 먹으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과일의 과당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과일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액상 과당 추출한 게 아니잖아요. 포도당, 과당, 자당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복합 자연당입니다. 액상 과당 따로 절대 먹는 게 아니죠. 네, 이 복합 자연당이 또 수분 90%와 또 이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 껍질, 또 조화롭게 효소와 함께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똑같을까요? 액상과당을 먹는 것과 과일에 이 다른 성분들과 함께 조화롭게 들어있는 과당이 몸에 들어오는 것과 절대 똑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바나나를 운동 전후에 먹습니다. 그 이유는 과당 때문이에요. 운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자, 과당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운반이 필요 없이 간에서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자, 인슐린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너지 1등급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식이섬유와 수분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혈당 문제 또 몸에 쌓이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흰쌀밥을 하루에 한 공기 반씩 이렇게 점심 저녁 이렇게 좀 많이 과식하게 되면 금세 뱃살이 찌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과일로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뱃살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과일의 과당은 액상과당과 기전이 아예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 내용을 총체론적, 전체로 볼 것인가, 환원론적, 부분적으로 볼 것인가, 이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이 같다고 똑같이 작동한다? 저는 좀 더 상식적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일식을 실제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많은 진실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일은 그 단위 그람당 쌀밥보다도 당분이 훨씬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과일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들이 몸 전체 신진대사를 좋게 해주고 또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일식 꼭 한번 해보시고 이야기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 과일을 3일만 먹어도 달라지는 변화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아침 식사로 우리나라는 보통 쌀밥을 잘해서 먹거나 빵을 먹거나 또 우유에 시리얼을 이렇게 말아서 먹는 것을 건강에 좋은 식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영양이 좋은 식사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사는 바로 아침에 과일을 먹는 식사예요. 아침부터 무슨 과일을 먹느냐, 우리는 식후에 과일을 먹었는데, 하지만 이 아침에 과일을 드시게 되면 우리 인체의 바이오 리듬에도 매우 좋고 3가지 장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피부, 두 번째는 장, 세 번째는 바로 간입니다. 아침 과일을 3일만 먹어도 여성분들은 피부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피부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화장품도 많이 사서 바르시고 또 비싼 피부샵이나 에스테틱 가서 관리도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바깥에서 바르는 이 피부 관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이너 뷰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너 뷰티 하니까 이 안에서부터 아름다움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아침에 과일을 드시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가 쫙 빠져나갑니다. 독소가 빠져나가면 세포와 조직과 장기가 훨씬 더 건강해지겠죠. 특히 독소는 피부에 바로 나타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곤하거나 또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또 여성분들 이 호르몬 주기가 불균형이 올 때 뾰루지 같은 거 나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몸속에 이런 독소들을 싹 빼주게 되면 이런 트러블들이 없어지면서 무엇보다 피부가 환해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피부 결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빨리 느끼는 거는 과일 먹었는데 요즘 화장이 잘 받네? 라는 느낌이 있어요. 화장이 잘 받는 피부, 맑아지고 환해지는 피부결이 좋아지는, 심지어 이 모공도 점점 줄어들거든요. 피부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비 있으신 분들은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변비가 생긴 이유는 뭔가 이 수분 밸런스도 맞지 않고 특히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흰 쌀밥이나 빵이나 가끔 밖에서 먹는 그런 치킨이나 피자나 이런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 식이섬유가 굉장히 부족하게 돼요. 이 식이섬유 부족하다고 하니까 막 현미밥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현미에 있는 식이섬유와 과일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요, 물에 아주 잘 녹아서 배변 물질을 잘 만들어주는 수용성 식이섬유, 여기 꼭 필요하거든요. 과일을 아침에 충분히 드시면 이 변비가 해결이 됩니다. 심지어 이 30년, 50년 만성변비인 분들도 이게 해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무려 3일이면 해결을 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변이 좀 힘들다, 아침마다 좀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런 분들 꼭 해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우리 대부분의 젊은 사람이나 또 중년이나 또 이 시니어 분들도 대부분 이 만성 피로가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몸이 무겁고 일어나야 굉장히 힘이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가뿐해집니다. 아침 과일을 먹게 되면 바로 이 몸속에 있는 독소가 해독이 되면서 우리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간에 아주 좋은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만성 피로, 또 아침에 몸이 무거운 찌뿌둥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모두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피곤, 너무 일상이 좀 피로가 많은 분들, 아침에 굳이 쌀밥이나 빵이나 우유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아침 과일 식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에 과일을 3일만 해봐도 이 변화를 많이 느끼시거든요. 좀 더 빨리 하루 이틀 만에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한 3, 4일, 일주일 정도 만에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다른 거 드시지 마시고 아침 과일을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알려주신 과일 외에 토마토도 매일 먹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효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토마토가 익어가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라는 서양 속담도 있는데요. 건강에 너무나 좋은 음식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토마토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자, 베타카로틴은 세포의 성장 분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서 세포를 잘 성장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세포 성장을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적혈구도 1초만 해도 200만 개가 생성되고 사멸이 되거든요. 우리 몸의 세포는 어제의 내 몸의 세포와 오늘의 세포는 다르다. 머리카락도 매일 자라고 있고 손톱도 늘 자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포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우리는 매일매일 몸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토마토에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거죠. 또 비타민 C도 많고 비타민 E도 많아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인데요. 바로 비타민 A, C, E 이 세 가지가 항산화 면역 비타민으로 유명한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이 토마토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면역력이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라이코펜이라는 전립선암을 예방한다는 성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루에 이 토마토 2개를 섭취한 사람들의 이 전립선암 예방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 전립선 쪽의 질병을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토마토 하나씩 드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기름에 볶아서 드셔도 흡수가 더 잘 되니까요. 이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또 기름에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를 기름에 볶게 되면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감칠맛을 내요. 그래서 우리 토마토 소스를 활용한 요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바로 감칠맛으로 식욕을 돋궈주기 때문입니다. 이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인위적으로 만든 MSG가 아니고 자연의 성분이기 때문에 이 토마토가 요리에 늘 활용이 되면 아주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 부갑상선 호르몬의 역할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들이 또 토마토에 들어있어서 이 호르몬의 안정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뼈를 생각할 때는 칼슘, 우유, 뼈째 먹는 생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토마토라는 열매에도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들이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 많은 분들이 근육, 살을 뺀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 근육을 빼고 싶은 게 아니고 지방을 빼고 싶은 거잖아요. 몸에 지방 분해가 잘 일어나는 것이 다이어트의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비타민 B군이 풍부해요. 그래서 이 B군이
탄수화물이나 또는 다른 이 에너지 열량들을 잘 분해해주고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토마토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늘 이 방울토마토 샐러드 많이 드시잖아요. 네, 다 근거가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또 면역력을 올리고 싶을 때, 피로를 회복하고 싶을 때,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싶을 때 이 토마토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를 밥, 빵, 시리얼 대신에 과일로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아침에 쌀밥을 먹게 되면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빵도 마찬가지고 시리얼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흰 쌀밥 위주로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단 2대 영양소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쌀밥에는 수분과 그리고 이제 분해가 되면 포도당으로 바뀌게 돼요. 물론 현미 잡곡에는 조금 더 비타민 미네랄들이 흰 쌀밥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잡곡이나 곡식 위주로 또 시리얼을 포함해서 이렇게 먹다 보면 포도당 위주의 영양소는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이 나머지 영양소는 상당히 많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머지 영양소가 과일에 훨씬 더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과일은 무려 9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과일이 가지고 있는 9대 영양소, 도대체 무슨 성분일까?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3대 영양소죠. 네, 과일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탄단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하면 또 5대 영양소가 되죠. 자, 비타민과 미네랄은 쌀밥이나 빵에는 사실 거의 없죠. 식이섬유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또는 물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요. 자, 식이섬유와 물까지 모두 다 풍부하게 과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로 바로 식물 영양소입니다. 이 식물 영양소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이 항암 성분으로 주목하고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 보면 다양한 색깔 있는 과일과 채소의 성분을 뽑아서 이 암세포에 이렇게 넣는 실험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암세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게 혈관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마디로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예방한다라고 알려진 성분입니다. 자, 이것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늘 중요하게 먹는 밥이나 빵이나 고기, 우유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색깔 있는 과일 속에, 그리고 이 색깔이 진한 일부 채소에 들어있거든요. 자, 이 식물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 음식, 바로 과일이죠. 자, 마지막 9번째는 효소입니다. 효소. 엔자임이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효소의 정의는 이거예요. 우리 생명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단백질이다라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쌀밥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삽시간에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도마 위에서 엄마가 아주 이 쌀을 쪼개고 화려한 칼질로 100시간을 쪼개도 포도당으로 절대 안 바뀌거든요. 자, 이것을 단 몇 시간 만에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효소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포도당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라는 이런 효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온몸에 생명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지금은 저는 이렇게 알아서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고, 또 우리의 심장은 계속 이 심박동을 하면서 혈액을 보내주고 있죠. 폐는 알아서 호흡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생명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효소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효소의 양이 많이 있는 몸이 건강한 몸이고요. 효소가 줄어들고 적어질수록 이제 질병에 취약한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효소를 우리 몸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도와주면 굉장히 편해요. 이제 무엇이 도와주느냐? 내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효소를 섭취해주면 우리 몸에 이 효소를 만들어내는 힘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식품 효소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음식 속에 효소가 가득한 음식, 바로 과일입니다. 흰 쌀밥, 그리고 우유, 다 익힌 그런 음식에는 효소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먹기 위해서라도
이 살아있는 과일 매일 아침 식사로 먹으면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흰쌀밥에 여러 반찬을 먹는 식사보다도 배출에 도움이 되고 또 온몸에 필요한 영양 두 가지가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아주 좋은 건강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9대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과일이 있는데 추천하시는 3가지 아침 과일이 있을까요? 아침 과일로 드시면 좋은 과일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사과는 금이다 라고 알고 있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사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과일이죠. 이 사과에 있는 성분들은 아침에 제가 피부, 간, 장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장기에 너무나 좋은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이 팩틴이라는 식이섬유도 장 건강에 바로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 갈 때 사과를 먹은 날과 사과를 먹지 않은 날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대신 사과를 드실 때는 껍질째 같이 드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사과의 과육만 먹었을 때와 껍질을 같이 먹었을 때가 다르거든요. 사과에 변비에도 너무 좋고 또 당뇨와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있는 분들 아주 빠르게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뭐 당뇨 또는 LDL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일주일 만에도 눈에 띄게 확 50 이상 떨어뜨렸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과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 췌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몸에서 또 잘 쌓여가지고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 있고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콜레스테롤도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특히 이 사과 속에는 장수 유전자라고 알려진 피세틴이 들어있어서 나는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또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는 우르솔산이라는 성분도 같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과는 사계절 요즘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이 잘 돼 있잖아요. 사과는 꼭 아침에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하는 과일은 블루베리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블루베리는 타임지에서도 선정한 장수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이 강한 음식이죠. 보라색의 이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 수치를 줄여주고 이 혈관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또 당도가 낮아요. 제가 당뇨 있는 분들, 혈당에 좀 신경 써야 되는 당뇨 전 단계 분들에게도 꼭 블루베리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생으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지만 생이 나지 않은 계절에는 냉동이라도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요. 블루베리를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 먹었을 때 매우 좋은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물론 이제 나오는 계절이 여름철로 제한이 되지만 포도 자체는 굉장히 약성분이 많은 과일로 옛날부터 알려져 있죠. 동의보감이나 신농분초경이나 이런 옛날 의학 서적들에게도 포도는 거의 약처럼 쓰여졌어요. 저도 실제 여름에 포도를 식사로 한 끼 또는 2끼를 자주 먹거든요. 오히려 기운이 납니다. 포도 먹고 어떻게 힘이 나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쌀밥 먹을 때보다 더 빠르게 기운이 납니다. 이 포도에 들어있는 보라색, 껍질에 이 보라색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죠. 이 보라색 성분이 활성산소를 줄여주면서 특히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심혈관 기능에 뭔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포도를 드시면 좋습니다. 포도의 당분, 달아서 당뇨 있는 분들에게 해롭다라는 생각 하실 수 있는데 포도의 당 지수는요 현미보다도 더 낮은 46입니다. 현미 55거든요. 그래서 포도의 당 지수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달콤한 맛이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당뇨분들에게도 드시는 고구마 현미보다도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그래도 블루베리를 좀 더 많이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아침에 이 포도를 드시게 되면 몸에 있는 독소를 굉장히 많이 해독시켜줍니다. 거기에 이 혈관 기능이나 또 이 인슐린 저항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 수치 조절에도 빠르게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 블루베리, 사과. 근데 이 과일은
뭐 제한된 계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과일은 나올 때는 꼭 반드시 챙겨 드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겨울철에는 귤이나 황금향, 천혜향 다양한 이 감귤류 과일 있죠. 그리고 가을에도 감이 나오죠. 예, 제철에 나오는 과일 세 가지를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철 과일은 그 제철에 나오는 영양을 다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서 맛볼 수 없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 과일 세 가지, 그 중에 사과 하나만큼은 꼭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과를 먹으면 속이 쓰려요, 불편해요, 위가 아파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억지로 먹어야 될까요? 저는 억지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좋거든요. 저는 자연스럽게 내가 힘든 과일, 먹으면 불편한 과일은 드시지 마세요. 네. 그분들의 경우는 위산 분비에 지금 문제가 있거나 위 점막이 특히 손상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위염이 있다거나 위궤양이 있다거나 미란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렇게 위 점막에 좀 건강하지 못한 증상이 있다, 이럴 때는 사과 같은 이 신맛이 강한 과일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사과를 추천하지 않아요. 제철에 나오는 다른 과일을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철 과일 세 가지, 수분이 많은 과일 세 가지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 많은 효소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진짜 이게 소화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효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효소가 전혀 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소화 효소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인체에 효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효소에 많이 쓰면 나머지 이 효소 양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대사 효소도 필요하고 잠재 효소도 필요해서 세포에 암세포를 처리하는 힘, 이런 것도 다 효소가 일을 해주는데요. 효소가 1도 없는 다 가열, 조리, 가공식품만 먹게 되면 인체가 계속해서 효소가 고갈이 되니까 건강에 해롭다라는 개념을 하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과일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발효식품이라고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된장, 고추장, 간장, 그리고 낫또 같은 이런 발효된 식품에는 미생물이 살아있어서 미생물이 만들어낸 효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효소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이 살아있으니까. 네. 그럼 발효식품은 몸에 좋느냐 했을 때 대부분 몸에 좋아요 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발효식품 안에 들어있는 효소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를 돕기도 하고 또 효소의 낭비를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인위적으로 사 먹는 건강 기능식품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무슨 효소, 식초도 또 효소일 수 있고요. 다양한 효소 제품들이 있는데요. 안 드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그 제품이 잘 만들어졌을 경우에 한해서겠죠. 네, 제품을 만들 때도 이 회사별로 이렇게 좀 등급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좋은 제품이라고 이렇게 신뢰가 되는 회사 제품이라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늘 가공식품을 많이 먹거나 늘 가열된 음식만 섭취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 이 효소 제품들을 드셔주시면 식품 효소가 내 몸속에 또 들어오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효소 제품도 도움을 받으셔도 되는데요. 가장 제가 강조드리는 효소는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과일류, 또 이제 적당한 채소류, 견과류, 버섯류, 해조류, 이런 음식 속에는 이 자연이 준 효소가 많이 들어있죠. 거기에 이제 발효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콩 발효식품이나 낫또나 우리나라 된장 같은 이런 음식들을 같이 먹어주시면 인체에 효소를 보완해주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침 과일이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몸에 바이오리듬 3가지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입맛이 막 땡기고 소화가 바로 준비가 된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간혹 계시긴 하지만 아침에는 보통 어디를 먼저 가죠? 화장실에 갑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침 시간은 몸이 내보내는 시간, 해독과 배출이 일어나는 시간이란 뜻이죠. 그래서 소변을 잘 보고
또 대변을 잘 봐야 몸이 가뿐하고 또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침에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찌뿌둥하고 무겁고 또 하루가 조금 불편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아침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는 우리 인체의 리듬상 내보내는 거에 최적화된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식사를 해야 될까? 바로 내보내는 것에 도움이 되는 식사, 해독과 배출에 도움이 되는 식사가 좋습니다. 해독과 배출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첫 번째는 물 한 잔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면 건강에 좋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이 물 외에도 물처럼 소화효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물 수분이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과일이죠. 과일은 대부분 약 9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수분만 있는 게 아니고 과일 속에는 엄청나게 좋은 영양소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빨래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빨래할 때 그냥 물빨래 하는 것보다 세제를 잘 뿌려가지고 때를 불려서 잘 빨면 훨씬 더 깨끗한 옷이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침 시간에는 해독이 일어나는 시간인데 물만 마시는 것보다 아주 영양이 가득해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잘 배출하는 음식이 최고로 좋은 음식입니다. 그것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 바로 과일인 거죠. 그래서 과일의 첫 번째 기능은 해독에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몸속에 있는 독소가 쫙 빠져나가니까 피부도 몸에 독소가 있으면 막 뾰루지가 나고 낯빛이 어둡고 칙칙하고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거고, 또 대변에 있는 독소도 이 과일의 성분이 쫙 빠져나가게 하니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특히 과일에는 그냥 물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과육 속에 아주 좋은 식이섬유도 있고, 또 과일 속에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들, 그리고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들도 있습니다. 또 성장기 어린이들은 이게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는 병이 깊을수록 이게 적어서 굉장히 몸이 나쁘게 만드는, 몸을 건강을 악화시키는 이것이 많죠. 바로 효소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효소인데요. 과일 속에 이 효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해독에 굉장히 좋은 이 수분이 90%인 과일,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너무나 풍부해서 이 해독작용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많아서 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번째는 효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명을, 그리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 또 질병을 빨리 회복하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과일의 성분을 저는 아주 크게 보면 9대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9대 영양소가 가득한 과일을 아침 식사로 드시면 이전에 드셨던 식사보다 몸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100% 200% 이 체력이 좋아지고, 또 면역력이 올라가고, 또 심지어 다이어트까지 되는 아주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가 몸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토마토뿐만이 아니라 사과나 바나나나 심지어 현미나 고기나 어떤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차가 어느 정도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지 않다, 먹으면 몸이 차가워진다, 소화가 안 된다, 몸이 불편하다, 두통이 생긴다, 이런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는 음식은 나의 현재 몸 상태와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팔체질, 16체질, 이렇게 체질을 많이 분류하시는 분들이 어떤 음식들을 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몸이 좋아져서 그렇게 하기가 쉬운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쁜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또 사회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면서 그 체질에 맞는 식사를 100%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도 좀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체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몸에 잘 맞는 음식이 발견이 되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힘이 나고 소화도 잘 되면 나에게 맞는 음식이에요. 드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소화가 안 돼, 머리가 아파, 그런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음식이 잘 지킬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요. 불편함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 이런 음식을 빼시고 나에게 좀 열이 나고 몸이 막 좋아지는 에너지가 느껴지고 이런 음식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음식을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알레르기 상태와는 좀 구분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또 위 상태가 달라지면 음식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도 맞지 않아서 안 먹다가 바나나나 감이나 단맛 과일을 먹으면서 위 점막이 복구가 돼서 건강해지면 시간이 지나서 사과가 또 맞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체질뿐만이 아니고 어떤 내 몸의 상태, 변화, 이것에 따라서도 음식은 항상 늘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배를 먹으면 몸이 좀 차가워지는 걸 빨리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지 않거든요. 진짜 조금, 한두 조각만 먹는데 이렇게 내 몸이 차가워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과일이나 음식이라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정확하게 그거를 지키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어떤 음식이든 한번 먹어보면서 나에게 맞는 음식, 맞지 않은 음식을 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맞지 않았던 음식을 할지라도 면역력이 좋아지고 알레르기가 개선이 되면 그 음식을 또 먹을 수도 있습니다.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니까요. 완벽하게 고정된 그런 음식이라기보다는 나의 몸 상태에 맞게 또 먹고 싶은 음식, 또 땡긴다 이런 음식은 또 먹어가면서 좀 자유롭게 이 건강을 실천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과일에 대해서 좀 민감할 것 같아요. 당뇨 환자에게 추천할 과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당뇨 환자분들은 단맛에 굉장히 예민하신 편이죠. 그래서 달콤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하나의 큰 기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일의 당분보다 쌀밥의 당분과 당지수가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 정제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일보다 훨씬 더 크게 위험하다라고 첫 번째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쌀밥, 떡, 라면, 국수, 우동, 칼국수 네, 이런 것들이 어떠한 과일보다도 훨씬 위험합니다. 네, 포도당 지수가 70, 80, 90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어떤 과일보다도 정제탄수화물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 첫 번째 이 기준점 안에서 좀 더 그래도 안전하게 과일 드시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55 이상이 되는 과일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을 저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55가 현미 고구마의 기준인데요. 이보다 높은 과일, 망고 같은 과일, 파인애플 과일들은 좀 더 높습니다. 너무 단맛이 강하다. 또 인위적으로도 당분을 너무 많이 이렇게 올린 과일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과일까지는 사실 추천하지 않는데요. 인위적으로 단맛을 올린 과일, 스테비아 넣은 무슨 토마토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과일들은 좀 피해 주시고요. 당뇨 환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불안하면 당이 또 오릅니다. 과일 너무 달콤한데? 당이 오를 것 같은데? 당 체크 딱 해보면 오릅니다. 그래서 당지수 40 이하의 과일로만 추천을 드릴게요. 사과,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네, 이 정도 과일을 충분히 드시면 당분의 양과 당지수, 당 부하지수까지 모두 다 안전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생과일을 먹어서 당뇨를 예방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호주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생과일, 절대 과일 주스나 또 과일 잼이나 또 과일을 가공해서 또 하나의 착즙한 거 이런 거는 저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혈당 분명히 오릅니다. 네, 과일을 씹어서 먹어서 혈당을 서서히 몸에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 착즙, 그리고 잼 종류,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은 당뇨 환자분들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사과, 블루베리, 키위, 토마토, 딸기 이 정도 당 지수가 50 이하의 과일, 또 40 이하의 더 안전한 과일들로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일 속에 있는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거든요. 인슐린의 기능에 뭔가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 당뇨 전 단계의 당뇨이기 때문에요. 인슐린 기능에 아주 도움이 되는 크롬, 또 여러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과일 속에 들어있습니다. 당분 하나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복합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과일 마음 편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토마토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언제 먹는 게 좋은가요? 네, 토마토는 늘 먹어서 정말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열매죠. 아침에 아침 과일로도 토마토를 드셔도 좋고요. 요리에 이 토마토를 썰어서 좋은 기름과 함께 볶아서 드셔도 좋고요. 점심 저녁 사이에 좀 배가 고플 때 드셔도 좋습니다. 또 제가 식후 과일은 독이다 라고 해서 이 식후 디저트로는 단맛이 강한 과일을 절대 추천하지 않는데요. 토마토는 단맛이 적은 채소류 과일이죠. 채소류 열매죠. 사실 채소라고 하죠. 그래서 단맛이 적기 때문에 식사 후에 내가 오늘 좀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다, 또는 효소가 들어있는 살한 음식을 많이 먹지 못했다, 이럴 때 토마토를 더 드셔도 됩니다. 식후에도. 또 친구들과 어쩔 수 없이 오늘 피자를 많이 먹고 치킨을 많이 먹어서 좀 뭐가 이 독소가 쌓인 것 같아, 그러면 또 토마토를 또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이 기준은 식후에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은 바로 당분입니다.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은 식사 중에 먹었던 음식과 또 뷔페, 섞여서 뷔페 발효하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당분이 적은 채소류, 당분이 적은 토마토는 드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스테비아 토마토에서 당분을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늘린 토마토도 요즘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요거는 과일로 인식을 하시고 식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네. 아침 식사, 또 아침, 점심, 저녁 공복, 또 요리에 쓰는 토마토까지 포함해서 이 토마토를 하루에 많이 드셔도 무리는 없으니까요. 충분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바쁠 때는 챙겨 먹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바쁠 때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도 강의나 여러 이동이나 이럴 때 바쁠 때 이 과일을 꼭 챙겨 먹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쁘면 보통 라면 하나 금방 드시거나 또 김밥이나 빵이나 간단히 이렇게 때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또 이동 중에도 또 먹기 편한 음식을 찾으시는데 저는 무조건 바쁠 때는 바나나를 챙깁니다. 바나나 너무 간편하잖아요. 간편하면서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바쁠 때 바나나를 점심 식사로도 좋고요. 저녁 식사로도 바쁠 때 드시면 아주 유익한 효과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가 약한 분들이에요. 위 점막이 약한 분들은 신맛과일을 드시면 위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단맛 과일, 부드러운 과일이 좋은데요. 아주 위 건강에 가장 좋은 과일입니다. 이 위 염증에 굉장히 좋은데요. 두 번째, 그 이유는 면역력이 빠르게 좋아지게 하는 2가지 성분 때문입니다. 클로로겐산과 베타카로틴이 바나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우리 몸속은 다 몸속 피부를 점막이라고 하죠. 위 점막, 장 점막, 또 여러 계속 점막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막 건강에 도움이 되는 클로로겐산, 베타카로틴이 있어서 면역력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육 경련과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많아서 운동선수들은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많이 드시잖아요. 근육을 워낙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근육 경련이 예방이 되고 또 근 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4번째 효과는 바로 숙면 효과입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밤에 잘 나와주면 숙면이 되잖아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이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겠죠. 또 이 호르몬이 잘 나오고 밤에 이 호르몬이 나올 때 주무시게 되면 숙면할 뿐만 아니라
여러 몸에 고장난 세포들을 처리하는 그런 세포 주기 조절, 암세포 제거 이런 거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를 수시로 먹게 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가 약한 분들, 면역력을 올리고 싶은 분들, 근육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 숙면하고 싶은 분들, 이 분들의 바쁠 때마다 바나나를 많이 챙겨주세요. 전 하루에 2-3개도 먹고요. 자주 많이 먹는 편입니다. 바나나가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요. 다른 음식, 라면, 빵 대신에 바나나를 선택하시면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사과가 몸에 좋다고 했는데 사과가 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과는 사과산, 주석산, 이 산이 굉장히 많은 과일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먹었을 때 위가 약한 분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축성 위염이나 위궤양, 또 역류성 식도염 이런 분들에게까지도 억지로 저는 사과를 드세요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그런 분들은 사과 드시지 마세요. 네, 먼저 신맛 과일이 좀 취약한 분들은요, 단맛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일은 신맛도 있고요, 단맛도 있고요, 또 기름이 많은 과일, 또 메론류 과일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단맛 과일을 드시면 돼요. 단맛 과일은 감도 있고요, 블루베리, 딸기, 그리고 바나나 이런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 과일 위주로 나에게 맞는 과일을 찾아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이 증상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크게 사과가 몸에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특이하게 그런 위가 약하다거나 또는 혈당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거나 여러 이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나에게 맞는 과일이 무엇인지 내가 좀 찾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맛이 없는 이 과일 위주로 꼭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신맛이 없는 과일로 저는 좀 바나나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구하기도 굉장히 쉽고 또 언제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나나를 이 1달 동안 꾸준히 드시면서 위험이 사라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바나나는 제가 아침에 또 그렇게 많이 추천을 안 하는 과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분이 적어서 수분이 많은 과일을 드세요 라고 하는 배출 주기에는 그렇게 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응용하시면 돼요. 속이 쓰려서 사과는 못 먹고 바나나는 먹어야 되겠는데 또 변비가 또 유발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바나나를 드시면서 물도 같이 많이 드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이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바나나를 드셔도 변비가 해결되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변비가 또 악화가 되는 분들도 가끔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바나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수분을 확 끌어오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는 물을 중간중간에 바나나와 함께 많이 드시면 됩니다. 또 제가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 꿀팁으로 나나 주스라는 것을 드셔보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일단 염증이 해결이 돼야 모든 식사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막 배출해 주기에 집중하기보다 염증을 먼저 해소하는 거에 집중을 한 주스입니다. 그래서 바나나 하나, 두유 하나, 아몬드 10알 정도를 갈아서 아침마다 드시면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소요소를 많이 자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바나나를 활용한 바나나 주스 꼭 한번 갈아서 드셔보세요.